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자, 6일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이후부터 민선 8기를 이끌어갈 지자체장들을 모시고 이슈토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정읍시장 이학수 시장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님 먼저 조금 늦었지만 축하드린다는 인사부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좀 늦었지만 당선 소감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시민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선거 기간 내내 우리 시민만 바라보겠고 민생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 내내 초심 잃지 않고 그 약속 꼭 지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민을 위한 초심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당선 이후에 하신 활동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바로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민선 8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청년정책 토론회를 좀 개최하신 게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토론회였는지 또 유의미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오갔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는 사실 인수위를 꾸리고 인수위원들에게 거대한 담론보다는 우리 정읍시의 현안 문제 그리고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상황들이 뭔가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네. 특히 제 공약 중에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정읍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현안 문제가 뭔지 내가 앞으로 시정을 펼치면서 청년들의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지에 대한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청년 인구가 정읍시도 꾸준히 감소세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10년 동안 우리 정읍시 인구 유출의 75%가 18세에서 39세의 청년들이라는 걸 보고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청년들이 정읍을 떠나는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문화의 빈곤에도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담론을 담기 위해서 그런 정책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라든지 계속해서 중요하게 언급하신 내용들을 보면 가장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민생 안정이더라고요. 이 민생 안정, 결국에는 같은 맥락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계실지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항상 정치의 본질은 민생이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정읍 시민들의 민생이 참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우리 시민들의 먹고 사는 일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부터 먼저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시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결제도 민생에 관한 결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민선 8기가 시작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정읍시 시정 방향은 과연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대 목표를 선거 때 발표를 했었는데 네. 사실 시정 방향을 5개로 제가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풍요로운 민생 경제, 농생명의 첨단 도시, 그리고 꿈을 여는 교육 문화, 안전, 청정, 행복 나눔, 네. 시민 참여, 열린 시정이라는 5개의 시정 방향을 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5가지로 시정 방향을 정하셨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현재 정읍시가 안고 있는 수건 사업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점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 정읍시만이 가진 강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지도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정읍시만이 갖고 있는 강점으로는 KTX와
SRT가 운행되면서 우리 정읍의 시민들이 전국 1일 생활권이 되었다는 강점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다른 도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동학, 수제천, 정읍사 등등 해서 우리 정읍만 갖고 있는 문화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서 갖고 있지 않은 이런 문화들을 같이 좀 많은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입시키고 이렇게 하면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정읍만의 이런 문화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는 정읍시의 강점을 또 우리 문화라고 또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공약 내용을 바탕으로 민선 8기 시정 운영의 방향성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서도 민생 안정 부분을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공약들이 또 상상했는데요. 이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자리 경제와 관련한 시정 운영은 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시청 과장님들에게 기업별로 과장, 계장님, 직원분들에게 기업을 담당을 좀 하게 할 거고요.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기업도 유치해야 되겠고 우리 시민들은 취직할 자리가 없다고 하지만 또 네. 기업들은 쓸 수 있는 인력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과학대나 다른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산학 협력, 인재 양성도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또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께서 선거운동에 임하실 때 시민 중심의 문화, 생명 공유도시 정읍이라는 비전을 또 제시하기도 하셨죠. 문화와 생명 공유도시라는 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일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문화와 생명 사전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네. 저는 이제 문화는 우리 정읍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수제천, 동학, 뭐 돌방무덤, 네. 뭐 정읍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저는 농생명을 얘기하고 싶어요. 농생명. 그래서 우리 정읍이 농업이 많이 퇴조를 했는데 네. 다시 농업을 살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정읍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농업의 브랜드도 좀 만들어서 이런 가치들을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문화와 생명 공유 도시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네, 문화와 생명 이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여러 정책 중에요. 가장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이 바로 복지 정책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역민분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지자체에서 앞으로 우리가 촘촘한 복지 시스템을 구현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정읍시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복지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시민들은 복지하면 항상 노인복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저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어르신 이렇게 세대별 촘촘한 복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제가 공약에도 어린이 공약, 청년 공약 또 농업을 위한 노인 케어 공약 이런 부분들을 제가 분야별로 이렇게 했었던 겁니다. 아, 단계별로 맞춤형 복지를 세대별로 네,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처음에 언급하신 이 어린이 부분이 또 눈에 띄었는데요. 어린이 아동 정책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립산후조리원 설치라든지 어린이 전용 병동 설립과 같은 좀 눈에 띄는 공약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공공산후조리원과 어린이 전용 병동에 큰 무게를 두고 제가
공약을 했고요. 네. 또 사실 지금 현재도 많이 진척을 제가 시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선된 이후에 아산병원 원장님을 제일 먼저 만나 뵀었고 또 같이 상의했고 이 산후조리원과 어린이 전용 병동은 우리 정읍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또 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그 산후조리원 공약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창과 부안 군수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서남권 산후조리원, 서남권 전용 어린이 병동을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 어린이와 아동에 대한 관심들이 또 정읍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리고 이번 우리 청년들이 사실은 어린이가 아프면 인근 광주나 전주로 가서 입원을 시켜야 되고 산후 이후에 산후조리마저도 전주나 광주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많은 낭비가 있어서 네. 그런 걸 좀 없애고자 해서 이런 제가 공약을 했었던 겁니다. 네, 우리 정읍에도 또 어린이와 아동 관련 또 청소년, 청년들 관련 정책들이 보다 더 다양화되어서 또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각 지역마다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멸 지역에 대한 대응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현재 그 고향사랑 기부제라든지 혹은 정부의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응해 갈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정읍에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10년 동안 연간 1조씩 네. 소멸 애정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네. 여러 분야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연간 많게는 뭐 80억 또 150억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데 저는 여기에 어린이,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하고 내후년 정도는 이미 정읍시에서 그런 쪽으로 계획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변경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도 예산부터라도 제가 어린이나 청년 일자리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여를 시켜서 인구 소멸에 좀 대응할 거고요. 또 고향 기부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부 금액의 30%를 우리 자치단체에서 선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따른 농산물도 좀 개발을 해서 우리 정읍을 알리는 농산물을 이렇게 제공할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답례품 부분에서 정읍의 농산물을 특히 그렇죠. 좀 네. 홍보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정읍의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모든 정책들이 이렇게 취지대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열린 시정 뭐 이렇게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과연 우리가 구호에 그치지 않는 정말 진정한 소통 행정이 되려면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싶거든요.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 시정 방향에도 나와 있지만 저는 소통 행정을 위해서 시민소통실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었고요. 또 시민소통위원회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린 행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겠고요. 여성이나 청년들도 참여시키고 네. 또한 시민소통 정책 페스티벌도 운영을 해서 항상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하고 열린 시정을 펴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또 그리고 우리 정읍시가 고민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인구 유입, 또 인구 문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구 유입을 위해서 또 환경 보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구 유입도 중요하겠지만 인구 유출을 막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든 정책들을 청년의 일자리 그리고 문화의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구 유출은 사실은 딱 답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좋은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제가 이 자리에서 무슨 기업을 어떻게 어느 곳에 유치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농생명 바이오 산업단지 세 개의 국책 연구기관을 활용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분명히 드리겠고요. 네. 그 이하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기업들을 제가 유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놓은 게 있고 또 그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촘촘하게 고민하고 또 실천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에서의 지역민들의 이런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봉합하는 과정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 선거 과정에서 나왔던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실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들은 혹시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참 이번 선거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치열했습니다. 네. 우리 정읍시가 그동안에 항상 선거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갈등하고 이렇게 분열되고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저는 제가 시장이 된 이후에 저를 돕고 안 돕고 저와 생각이 같건 안 같건 당이 틀리더라도 다 우리 시민 모두가 다 힘을 합쳐서 정읍시 발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제가 선봉장이 될 거고요. 네. 항상 열린 시정 그리고 깨끗한 행정 또 투명한 행정을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다 하나로 뭉쳐서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봉에 제가 쓰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그 늘 강조하신 공평무사의 이 원칙을 또 지키시겠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인사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을 또 잠깐이나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인사 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네,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공직자분들 인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도 맞습니다. 제가 7월 1일 날 들어가면 물론 총무과장을 임명을 할 거고요. 7월 4일 날 기자분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인사 원칙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제가 하려고 그래요. 물론 네. 인사혁신위원회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은 제가 그동안에 정치를 하면서 또 정읍시정을 들여다보면서 공무원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인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인사를 하겠다.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인사를 하겠다. 네. 제가 이게 정론입니다. 네. 자, 우리 지금 녹화 날짜는 7월 1일 이전입니다만 이제 이 녹화본이 방영되는 날짜는 7월 1일 이후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거든요.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아,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토크 이제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민선 8기가 출발을 했는데요.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민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 시민 여러분, 선거 과정에서 갈라졌던 민심을 이제 하나로 통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할 때는 격려와 박수도 쳐주시고 또 못할 때는 따끔한 질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들과 약속했던 공약 촘촘하게 열심히 잘 지킬 거고요. 또 초심 잃지 않고 임기 내내 시민만 바라보고 시정 펼치겠다는 약속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학수 정읍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정읍 발전을 위해서 과연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시정의 방향성을 과연 어디일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